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신체 변화와 건강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의 감소로 단백질의 합성 속도가 감소하고 단백질의 분해 속도는 증가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감소하며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죠. 중년을 넘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단백질의 음식을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은 쉽지만은 않죠.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져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근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근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근감소증은 신체적, 대사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체적 문제로는 일상적인 활동,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등이 어렵고 균형 상실로 낙상, 골절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대사적 문제로는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 중에 하나여서 근감소증으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지방이 축적되고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체적 활동 감소로 사회적 고립이 자신감의 저하, 우울증,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이고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서 뼈 건강을 강화할 수 있어요. 면역세포와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 강화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세포 재생의 주요 구성 요소여서 상처 치유와 조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이런 배경으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섭취는 더더욱 중요하며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와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백질에도 종류가 많던데 유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등 차이점은 뭐고 어떤 걸 골라 먹어야 할까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연결되어 만들어지고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9종류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고 나머지 체내에서 합성 가능한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육류, 생선 및 해산물, 달걀, 우유 등을 통해 섭취되는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합성과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육류나 유제품은 포화지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병용으로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홍류, 곡물류, 치약과 견과류 등으로 섭취되는 식물성 단백질은 알레르기 위험성도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죠.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폴리페놀 등 양질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낮죠. 하지만 특정 아미노산, 루신, 메티오닌 또는 라이신이 부족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보디빌더나 노인분들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하는 걸까요? 1일 섭취량으로서 성인은 1kg당 약 0.8g,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나 노인분들은 1kg당 약 1.2g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48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1일 권장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100g을 못해도 두세 번은 먹어야 되는 섭취량이기 때문에 닭가슴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 단백질 섭취하거나 단백질 보충제의 추가적인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섭취 현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 단백질로 만드는데 보통 유천 단백질을 보충제로 사용을 하죠. 유천 단백질은 BCAA,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운동 후 회복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유천 단백질은 WPC, 농축 유천 단백질, WPI, 분리 유천 단백질, WPH, 가수분해 유천 단백질, WPIH, 분리 유천 단백질이
있어요. 유통 단백질을 농축한 것이 WPC이고 WPC에서 유당을 제거한 것이 WPI인데요.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은 WPI 섭취가 필요하죠. WPH는 WPC를, WPIH는 WPI를 가수 분해한 것인데요. 단백질 소화가 힘드신 분들은 가수물에 된 단백질 보충제를 택하시면 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보다 완전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위해 콩, 만두콩, 현미 등 다양한 식물 기원의 제품이 좋고 유기농의 여부, 넌 GMO의 여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충제 선택에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은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와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섞어 먹는 것도 보완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어서 영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미노산 스펙트럼이 완전해져 근육 합성과 회복에 이상적일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의 섬유질로 장내 미세물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점이 있고요. 섭취 목적에 맞게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또한 잘못 먹으면 몸을 망칠 수 있다고 하던데 조심하고 체크해야 할까요? 앞서 질문에서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올바른 섭취 방법도 매우 중요하죠.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유해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식물성 단백질은 3분의 2, 동물성 단백질은 3분의 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영양소 조합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심혈관, 장 건강 등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추적 조사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4%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그룹에서는 전체 사망률이 34%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권장 섭취량 내에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고 남은 아미노산은 합성에 계속 이용되지 않고 암모니아와 지방으로 전환되죠. 많은 암모니아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죠.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가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고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소화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장내에서 부패할 수가 있어요. 부패가 되면 암모니아 등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 증식을 촉진해서 변비나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독성 물질이 장벽을 통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되면 혈중 염증 물질로 전신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날 잡아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과하게 많이 먹는 습관은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육류, 해산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통풍은 혈중의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데, 요산은 퓨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하고 남은 산물이에요. 퓨린은 육류와 해산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근육 생성 및 유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운동 자극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고 근육 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음식만으로 부족할 때 적절한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다만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노화와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과도한 섭취나 불균형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과 병행해서 노년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나무TV 위지영 약사였습니다.